삼성전자 분기별 증익 전망 밸류 부담도 낮다.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의 예상치를 밑돈 어닝 쇼크를 기록했지만 1일 증권가는 수익성이 나날이 개선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메모리 반도체가 적자폭을 축소하는 한편 글로벌 첫 인공지능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 출시로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가 실적을 견인할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전날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67조 7,799억 원, 영업이익 2조 8,247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대비 각각 34.40%, 3.81% 감소한 수치지만 전 분기 대비로는 각각 16.07%, 0.56% 늘었다. 반도체 담당인 DS 부문은 이 기간 매출액이 21조 6,900억 원, 영업손실이 2조 1,8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적자는 여전했지만 전분기보단 손실폭을 1조 5,700억 원가량 줄였다. 분기별 반도체 적자폭은 지난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점차 축소됐다. 연간 누적 적자는 14조 8,700억 원이었다. 전체 실적을 연간으로 보면 매출액은 258조 9,355억 원, 영업이익은 6조 5,670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4.33%, 84.86% 줄었다.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밑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이던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증권가는 갤럭시 S24 출시로 모바일 경험 실적이 개선되는 데다 메모리 사업의 적자폭이 축소되면서 실적이 분기별로 계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KB증권은 1분기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이 2022년 3분기 이후 6년 만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봤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1분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증권가 컨센서스는 매출 71조 6,763억 원, 영업이익 5조 3,9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2.44%, 742.33%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김록호 하나증권연구원은 메모리 부문의 재고 부담이 상당히 축소된 부분이 긍정적이라며 올 상반기 중에 실적 개선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과 더불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의 상향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4년 기준 순자산 비율이 1.32배에 불과해 밸류에이션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수린 DS투자증권연구원은 메모리 실적 개선세에 힘입어 분기별 증익이 가능할 것이라며 디램은 1분기를 지나면서 정상 재고 수준에 도달해 낸드 역시 상반기 내로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1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 영향으로 단기 추락 부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재고 레벨이 유의미하게 낮아진 만큼 2분기부터 메모리의 가파른 회복 속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증권가 일각에선 삼성전자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유아 키움증권연구원은 연말 연초를 지나며 반도체 전방 수요가 기대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유통재고가 예상과 달리 재차 증가했고 기대했던 서버 수요의 회복도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올 한해 메모리 공급량은 메모리 업체들의 가동률 상승과 장비 증설로 인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 1분기 이후에 메모리 가격의 상승 탄력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방 수요의 확연한 개선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메모리 공급 증가를 경계하는 투자 심리가 강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현대차증권은 1일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실적이 지난해 4분기를 바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 주가는 실적 하향을 반영해 기존 66만 4천원에서 62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박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최근 한 달 주가 조정을 고려했을 때 부진한 실적은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고 판단되고 춘절 이후 완만하지만 중국 및 글로벌 철강 업황이 호전되면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가 순 자산 비율 0.6배는 글로벌 동종업체 대비 충분히 매력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면서 목표 주가는 실적 하향을 반영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홀딩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 18조 6,640억 원, 영업이익은 3,040억 원을 기록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 박 연구원은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이유는 글로벌 철강 시황 부진에 따른 철강 가격 하락으로 스프레드 축소폭이 컸고 2차 전지 소재 부문의 부진한 실적과 재고자 3평 가손실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적은 4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연구원은 3월부터 중국 및 글로벌 시황이 나아지면서 철강 부문 스프레드가 2분기에는 호전될 것이라며 포스코필 바라리튬 솔루션의 리튬 생산 설비가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상업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리튬 가격 하락으로 시장에서는 우려가 있으나 스포드민 가격도 동반 하락해 수익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주가도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SK증권은
하나금융 지주의 주주환원 정책이 시장 기대를 상회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51,000원에서 6만원으로 17.6% 올려잡았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1일 서름진 SK증권연구원은 기대를 상회하는 주주환원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기반해 강세를 전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작년 4분기 지배주주 기준 순이익은 4,73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수준이었다. 서울연구원은 부진의 주요 요인은 대규모 일회성 요인으로 태형건설 관련 충당금 822억 원, 상생금융 비용 및 증권자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해외 부동산 관련 손실 3,874억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순이자 마진은 그룹 1.76%로 전분기보다 상비피 감소했으며 은행은 1.52%로 같은 기간 OBP 줄었다. 서울연구원은 조달 측면의 압력 등 영향으로 하락했으며 은행 원화대출 성장률은 대기업 대출 상환 등으로 이전 대비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주주환원에 주목했다. 하나금융지주는 감익에도 기말 주당 배당금을 1,600원으로 결정했다. 2023년 전체로 보면 3,400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자사주 매입 규모도 전년보다 2배 증가한 3,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기대를 크게 상회하는 주주환원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책적으로 주가순 자산 비율, 일베 하회 기업들에 대한 기업가치 개선 방안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금융지주가 목표 수준에 부합하는 보통주자 본 비율 13.2%를 기록하는 등 충분한 리스크 흡수 여력을 확보하고 상생금융 등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주주환원 축소 관련 리스크는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2024년 실적은 보수적 관점에서도 증권 적자 폭 축소 등에 기반한 개선을 예상하며 총 주주환원율은 이번 자사주 3,000억 원 포함 약 36%로 점진적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며 향후 적극적 기업가치 제고에 기반한 강세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한투자증권은 P&H테크에 대해 올해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이를 분석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1,000원은 유지했다. P&H테크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 100여억 원, 영업이익 18억 원을 기록했다. 남궁현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유기발광 다이오드 소재업체의 경우 패널 생산 시점 대비 12개월 선수요가 발생한다며 주요 고객사의 지난해 3분기 패널 생산이 지연되며 공급된 소재 중 일부가 지난해 4분기 패널 생산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P&H테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546억 원과 10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년 대비 각각 36%, 57% 증가다. 그는 실적 성장 배경은 고객사의 모바일 생산 능력 증설에 따른 물량 증가, IT 올레드 침투율 확대에 따른 신규 어플리케이션 추가, 전장용 올레드 패널 수요 증가라며 가동률 상승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률 개선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LG화학이 올해부터 향후 최대 3년간 투자 계획을 발표한 탓에 단기적으로 낮아진 수익성 대비 투자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이를 분석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목표 주가는 67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했다. 정경희 키움증권연구원은 LG화학은 지난해 4분기 석유화학 부문에서 영업 손실이 약 1,170억 원 발생한 탓에 다시 적자 전환했다며 원료가 상승해도 전방산업 수요 부진 속판가, 정가가 용이하지 않았던 탓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첨단 소재는 리튬 가격 하락에 따라 유럽을 대상으로 한 양극재 평균 판매량가 하락으로 이익이 줄었다며 석화 부문과 첨단 소재 가동률도 당초 예상치를 하회해 고정비 부담이 늘었다고 했다. 그는 LG화학 연결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LG에너지솔루션은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한 자릿수 중반대의 매출액 성장을 예상했다며 올해 수익성이 정체된 속에서도 연간 약 4조 원의 자본적 지출 투자로 외부 차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익 추정치를 변경하고 2차전지 성장률 조정에 따라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며 참고로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